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일본도 홍콩도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는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건요, 전략으로서 정부가 직접 ESG 섹터를 키우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의무 공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수위가 좀 높아요. 바로 옆 나라에서는 ESG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흐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ESG의 첫 발을 내디딘 격이라 좀 격차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에게 ESG 경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요, 3조 원이 넘는 글로벌 녹색 투자 자금을 끌어들여서 탈탄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각 기업의 ESG 대응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인데요.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 영국의 사례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TCFD 기준을 참고할 계획입니다. TCFD에 대한 설명은 저희 유튜브에도 자세하게 있으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ESG 정보 공시가요, 내년 여름에 확정될 국가 성장 전략 중에 하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업이 ESG를 고려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도 측정하는 지표도 만들 계획인데요. 가칭 녹색 국내 송생산입니다. 지난 9월에는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넨과 환경보전에 적극적인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ESG 금융에 대해서도 합의했어요. ESG 정보 공시를 영국이 의무화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도 의무화를 하긴 했지만 TCFD 기준만 의무화를 했어요. 근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공시 제도에 있어서 ESG 가이던스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은 탄소 중립 선언을 경제 성장의 계기로 삼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어요.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탈탄소 사회로 가면서 일반적으로 기술 성장 사실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가장 베이직한 부분인데, 자금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 우리 녹색 자금 투자 유치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그린 관련한 투자 자금이 엄청 몰리고 있는데, 이걸 다 일본으로 끌어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고 규제를 딱 박아버린 거예요. 석탄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기술 개발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게 아까 말한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소놈이라고 하거든요. 애매한 그린 산업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되게 확실하게 그린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 에너지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투자받기가 엄청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녹색 투자 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투명하게 ESG 경영 상황을 공시하면 투자 자금으로 우리가 탈석탄 관련 기술 개발도 이뤄내고 경제 성장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국내는 2050 선정 전략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건지, 이 기술 개발을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쫙 그려서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되게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동상이몽 같은 느낌인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금 조달도 하고 기술 개발도 이렇게 하고 내연기관차도 아예 퇴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기술 개발에 있어서 지금 이미 수소 기술을 선점을 하려고 미국과 호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프론티어 그룹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반면 국내에는 사실 이런 기술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현대차 그룹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든지 효성이 태양광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쪽이 좀 더 커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만들지 좀 궁금합니다. 홍콩에서도 이제 금융기관과 상장기업은 TCFD 의무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TCFD 의무 공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반면 국내에는 TCFD에 대한 인식도 엄청 낮고, 이거에 대해서 작년 기준만 해도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한 118개 정도 됐는데, 여기에 TCFD 적용한 기업은 한 10개 초반? 아주 적습니다. 올해 이제 취재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인데요.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고 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선례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쉽다고 해야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홍콩금융규제당국은요, 2025년까지 홍콩 내 금융기관과 상장기업들이 TCFD 기준에 맞춰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홍콩금융당국,
정부부처의 합작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정보 품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비교가 불가능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공개한 기업들을 투자 고려를 할까 말까도 되게 망설여지는데 재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도 끼지 못한다. 아주 유망한 기업이 아니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홍콩의 시장 규제 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 애슐리 엘더는 투자자들이 ESG 정보를 가지고 기업의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랙록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책상에 투자할 기업들이 넘쳐난다. 그럼 그 안에서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정보 공시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은 또 내년 유럽연합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녹색금융 분류법을 채택하여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해 나갈 계획이고 IFRS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이 회계에서 이 기준을 쓰죠. 얘가 통합 ESG 정보 공개 표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에 대한 환경 공시는 정말 비가역적이라고 하죠. 이제 해야만 되는데 그에 반해서 국내 기업들은 미미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인식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뭐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도 자율 공시이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일단 국내 투자자들이 그걸 많이 참고를 하지도 않죠. 근데 해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참고를 해서 내년엔 좀 개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없으면요.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축에도 못 낀다는 사실을 기업들이 꼭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투자자 인식도 바뀌어야 돼요. 이익을 내는 데만 집중을 하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장기적으로 내 돈이 어떻게 감가상각 될지를 고려하다 보면은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